든든하고 활기찬 노후를 대비합니다. 든든 100세 프로젝트. 오늘은 인생 후반기를 알차게 채워가는 시간이죠. 하프타임 미래연구소 박호근 박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인생 후반전의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인생 후반전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인생 후반전의 관계 다이어트 좁지만 깊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은퇴를 하고 나면 만나는 사람들이 확 줄어들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관계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섭리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요. 이 전반전의 관계가 이제 명함과 타이틀을 중심으로 한 이제 확장형 우리 이제 만남이었다면, 이제 후반전은 나의 본 모습을 나누는 밀착형 관계로 전환되는 시기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에너지에 이제 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모든 관계를 예전처럼 유지하려고 하면 이제 지치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알차게 정말 알짜배기들만 남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인간관계도 좀 과감하게 정리가 필요하다. 일종의 관계 다이어트를 말씀하시는데요. 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간단한데요. 이제 만나고 나서 내 마음에 에너지를 채워주는 사람이 있고요. 또 감정을 소모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남의 그 뒷담화만 하는 사람, 또 이런 예전의 자기의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것을 반복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면 감정적으로 또 굉장히 소모가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남는 인생의 소중한 에너지를 오롯이 나를 좀 응원해주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락이 뜸해진 지인들에게 조금 죄책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느끼는 분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이런 관계는 이제 유통 기한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이제 스쳐가는 인연은 이제 그 시절에 또 역할에 충실하게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는 또 그런 대로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로 기억해 나가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순간 사실 나의 삶의 주인공의 자리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내 삶의 중심을 잡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좀 이기적인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통기한 말씀하시니까 네. 시절 인연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랫동안 알고 지낸 관계일수록 끊어내기도 쉽지 않은 법인데 요령이 있을까요? 사실 물로 그 칼로 물베기 하듯이 단칼에 잘할 필요는 없고요. 자연스럽게 거리두기를 실천하게 되는 이제 경향이 생기는데, 이제 만나는 횟수가 이제 줄어들고 또 연락이 오면 정중하게, 그렇지만 이제 거절이 될 때는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용기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거절하는 것은 상대방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인의 경계를 잘 지킬 수 있는 건강한 행동이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제 서서히 거리를 두다가 정말 중요한 소중한 인연이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만남이 교체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관계를 정리한 후에 좁아진 관계 속에서 깊이를 채우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제 깊이는 이제 비밀을 터놓는 사이가 아니라 함께 침묵해주는 편안한 사이에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내 존재 자체를 이제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앞서서 이제 공부 모임이나 취미 생활을 통해서 이해관계가 아니라 지적인 호기심과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관심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을 좀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나이가 들어서 만드는 친구가 오히려 진짜 인생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런 결심들을 위한 깊은 관계가 또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도 이 후반전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가족 관계를 더 단단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앞서도 하셨어요. 그 네. 비결이 좀 있을까요? 사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적당한 거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 이후에 이제 온종일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많이 붙어 있다 보면 사실 작은 또 그렇지 않은 또 감정적인 또 소모와 또 부딪힘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서로의 개인적인 시간 공간을 좀 존중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독립적이면서도 연대하는 관계를 잘 이상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배우자를 배우는 시간이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인간관계에서 가족, 친구, 지인들로부터
상처를 받는다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을 지키는 좀 뭐랄까요? 멘탈 관리법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만은 없거든요. 사실 이것이 정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게 타인의 평판에 휘둘리는 것은 사실 내 마음의 운전대를 이렇게 남에게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내 안의 기준이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타인이 무례함이 또 차가운 시선이 내 감정을 소모하지 말고 오히려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연습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홀로서기 또 좋은 관계를 잘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이제 이런 후반전에 만나는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도 하셨는데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게 두렵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마음의 문을 살짝만 먼저 열어보는 것이죠.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려운데 그저 잘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하고요. 또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화센터나 동네 모임에 나가서 질문하고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관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먼저 이제 다가가는 용기보다도 미소 짓는 여유를 먼저 잘 발휘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경청의 중요성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맺고 끊음을 잘하려면 또 나 스스로 내면의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사님만이 좀 추천해 주시는 비결이 있다면요. 저는 매일 아침에 이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나와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자. 라는 이제 마음의 다짐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나를 웃게 만든 사람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예.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쏟는 에너지를 과감히 좀 지워버리고 감사했던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좀 전할 수 있도록 이제 마음 청소의 루틴, 쉽게 말해 감정의 찌꺼기를 잘 남기지 않는 그런 훈련들과 비결을 우리가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이제 관계 다이어트를 말씀 나누고 있는데 관계를 줄이면 외로움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외로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사실 외로움은 이제 고통이 아니라 나를 깊이 만나는 기회다라고 저는 오히려 정의하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아무에게나 만나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또 낭비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이제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타인과 더 깊이 교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산책을 한다든지 책을 읽고 나와 대화하는 시간을 좀 더 늘려가면 오히려 내면이 꽉 찬 사람은 오히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홀로 빛나는 고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시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인에게 저는 잘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외로움을 즐겨라. 네. 네, 오히려 누려라라는 말씀이군요. 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좀 현명하게 매듭 짓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사실 이기려고 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은퇴 후의 갈등에서 내가 맞고 내가 틀렸다를 이제 증명해 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마음에 상처를 이제 주거나 받게 되는데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상대방 입장을 수용하고 또 이제 조용히 관계를 또 정리하는 것도 오히려 지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길이고 그것이 현명한 후반전의 처세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네.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네. 생각하라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예. 네. 끝으로 인간관계로 지친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이제는 남을 위해서 쓰는 에너지를 고스란히 내 자신에게 이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좁아진 인맥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넓고 얕은 그 관계의 바다에서 벗어나서 깊고 단단한 관계의 숲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저녁에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또 단 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안부의 문자 한 통을 보내시는 게 굉장히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가장 따뜻하게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인간관계를 오히려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요즘 연락이 없어 생각할 때 내가 먼저 한번 연락을 해보자. 네. 네. 그렇게 실천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나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인생 후반전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 자산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이제 지키는 돈이 진짜 내 돈이다라는 주제로 예. 무리한 투자에서 벗어나서 삶을 좀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현실적인 노후 자산 관리법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주제네요. 네. 네,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든든백세 프로젝트 하프타임 미래연구소의 박호근 박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